자, 일단 인스타그램에서 수익화 전략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자, 내 계정이 여기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뭔가를 하는 수익화가 있고, 그 다음에 외부에서 나한테 돈을 주는 수익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자, 근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일단 인스타그램으로는 내가 비즈니스를 해서 내 상품을 판매하는 것, 이게 가장 많은 돈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인스타그램에서 보는 뭐 월에 얼마 버는 사람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보실 텐데, 그분들은 순수하게 인스타그램으로만 돈을 벌었는지 순수하게 인스타그램으로만 돈을 번 게 아닌지 그거는 사실 알 수 없습니다. 제가 아는 분들, 굉장히 유명한 분들도 대부분 월에 굉장히 많은 수익을 올리고 계시지만, 그분 같은 경우는 정말 타고난 비즈니스적 감각을 통해서 인스타를 넘어서 다양한 수입원들을 가지고 계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렇게 한 번에 많은 수익화를 이뤄낼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어떤 갖고 있는 인스타그램 계정, 그리고 그걸 만약에 뭔가 어떤 브랜드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 브랜드에서 만들어내는 제품과 서비스를 통해서 돈을 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형태를 띠는 것이 가장 돈을 많이 법니다. 뭐 예를 들면 유명한 사람들이 뭐 이렇게 그런 막 10만, 20만 되는 팔로워들, 인플루언서들이 화장품 브랜드 이렇게 내가지고 막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뭐 스마트 스토어 이런 방식도 비슷하겠지만 뭐 좀 번거롭고 수고스럽긴 해도 결국은 내가 내 거를 파는 게 가장 많이 이문이 남습니다. 내가 내 거를 하는 게 아닌 경우에 왜 이익이 덜 남냐면 뭔가 계속 수익을 쪼개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내가 순전하게 뭔가를 갖다가 파는 거랑 또 외부에서 뭔가 같이 이렇게 공구 같은 형태 있죠. 네, 화장품 팔고, 그쵸? 화장품 팔고 김치 팔고 이런 공구 형태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사실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근데 이게 되게 사실 당연한 건데 결국은 팔로워들, 좀 나쁘게 말하면 약간 팔로워들 등쳐먹기도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업체에서 뭐 차를 팔아요. 뭐 마시는 이렇게 뭐 살 빠지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만약에 이제 인플루언서가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이번에는 뭐 저렴하게 해서 2만 원에 정말 특별하게 제가 평소에 굉장히 애용하던 이걸 통해서 저는 5kg 정도를 뺐는데요. 요청이 많으셔서 제가 특별하게 이 업체랑 선이 닿아서 여러분들한테 이 차를 저렴하게 공급하려고 합니다. 인터넷에 가시면은 23,000원인데 저희 쪽에서 구매하시면 정말 2만 원에 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근데 솔직히 제가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정가는 내가 정하기 나름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어떻게 느껴지실지 모르지만 진짜 가격은 내가 정하기 나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진짜 합리적으로 하시는 분도 있어요. 진짜 합리적으로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뭔가 굳이 약간 이런 생각이 저는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정가를 띄운 다음에 거기서 나눠 먹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A라는 업체가 다이어트 모시기를 파는데 모시기가 원래는 2만 원인데 그 2만 원짜리를 시중에 내놨다는 거예요. 그죠? 시중에 내놨는데 내가 이 2만 원짜리를 많이 팔고 싶어요. 근데 인플루언서랑 같이 하면 내가 쪼개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A라는 그 업체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내가 시장에 2만 원 내놨는데 인플루언서를 통해서 팔려면 두 가지밖에 없어요. 내가 원래 그냥 가만히 인플루언서 없이 팔았을 때 이렇게 먹는 그 수익의 비율, 이것들을 희생하거나 아니면 정가를 띄워서 쟤한테 주는 만큼 나도 뭔가 쿠션을 가지고 어느 정도 수익을 먹거나 이런 식으로 될 수밖에 없다는, 그냥 시장의 원리입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러면은 핵심은 뭐냐면, 이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 그렇게 뭐 그쪽에서 돈을 덜 먹든 뭐 많이 먹든 핵심은 뭐냐면 인플루언서가 버는 돈, 그 다음에 뭐 회사가 버는 돈, 정가를 띄운다 한들 그럼 그 돈을 누가 내냐는 거예요. 어디서 그 돈이 오냐? 그렇게 봤을 때 결국은
고객들의 주머니에서 오더라 이런 겁니다. 자, 인스타 공구가 나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공구가 그런 식으로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쵸? 아니 무슨 회사가 자선 사업체도 아니고 여러분한테 왜 싸게 주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한테 싸게 주면 기본적으로 뭐 재고떨이를 한다거나 판매가 안 되거나 뭐 이럴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나마 좀 쉽게 그나마 말이 되는 건 브랜드 인지도 향상을 위해서 제품을 저렴하게 푸는 거? 진짜 그거밖에 없어요. 브랜드 인지도 향상. 그러니까 이번에 뭐 새로 나왔는데 그 새로 나온 것들을 조금 더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하는 거 외에는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또 하나는 저희 같은 경우도 뭐 이제 인스타 클래스 같은 거를 열지 않습니까? 뭐 저희 입장에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인스타 클래스를 열 때 굳이 싸게 팔 필요가 있나? 뭐 이런 생각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공구에서 이거를 싸게 판다고 하면 아이 거짓말하고 있네. 약간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됐건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서 계정을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 뭔가 다른 업체랑 같이 이렇게 하게 되면 결국 얘도 돈을 벌어야 되고 나도 돈을 벌어야 되니까 뭔가 추가로 돈이 더 필요하게 되고 그 돈은 고객의 주머니에서 가져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개인적으로 고객이 뭔가 그렇게 알면서도 혹은 모른 척 하면서도 돈을 내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 그 인플루언서를 팔로우 한 지 좀 돼서 그 인플루언서에 대한 신뢰가 생겼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뭔가 믿고 아니면 뭐 그동안 컨텐츠로 많이 도움을 받았거나 뭐 요런 개념인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이 안에도 공구를 진행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러니까 인스타그램 내부에서 이것도 뭐 결론 중에 하나인데, 인스타그램에서 팔로워들을 대상으로 돈을 버시는 건 계정이 성장하는 거랑 사실 정반대에 있다고 보셔도 됩니다. 고객들이 돈을 한번 내면 사실 고객들이 가지고 있던 고마운 마음, 인플루언서를 신뢰했던 그 신뢰의 마음 이런 것들을 한번 까먹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돈을 받을 때는 사실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여러분들 계정 성장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실제로 공구를 하게 되면 팔로워가 엄청나게 감소하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그 아는 분 같은 경우도 공구를 한번 해가지고 팔로워를 2-3천 명 까먹대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왜 저런 짓거리를 할까 싶은 거예요. 왜냐면 팔로워를 2배, 3배 더 키우면 한 번에 공구해서 벌 수 있는 금액도 훨씬 더 많아질 텐데 굉장히 좀 근시안적인 거죠. 그래서 결국은 뭐 그분의 꿈이 뭐 1만, 2만이었나 뭐 이렇게 될 수밖에 없지만 사실 조금 더 뭔가 꿈을 크게 가지고 갔더라면 3만, 4만, 5만 키워가지고 뭐 진짜 브랜드를 런칭할 수도 있었다라고 보는 거죠. 네. 네, 어쨌든 다시 좀 이야기로 돌아와서 자, 내 계정을 가지고 여러분들 돈을 벌고 싶으실 때는 첫 번째 여러분들의 이름으로 브랜드를 내는 거 이게 가장 돈이 많이 됩니다. 이제 브랜드를 내실 때 이제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일정 그런 무형의 서비스를 제공을 하셔서 돈을 버실 수가 있으세요. 예를 들면 저희처럼 뭔가 교육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거죠. 아니면 저희처럼 뭔가 외부 회사들한테 뭔가 컨설팅 같은 걸 해준다거나 뭐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해줄 수 있는 이런 무형의 서비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지식 창업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지식 창업. 그래서 뭐 브랜딩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유형의 서비스가 아닌 무형의 서비스가 아닌 유형의 제품. 뭐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커머스라 그래요. 이 커머스, 스마트 스토어를 통한 어떤 실제 제품, 감사 노트 이런 것들인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뭔가 좀 이렇게 또 판매가 이렇게 진행이 될 수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제가 좀 추천하는 것 중에 하나가 출판입니다. 출판. 네, 출판에 이제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출판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볼게요. 인스타 강의하면서 이제 출판 얘기를 제가 조금 꺼내고는 하는데, 이 출판을 통한 수익화는 제가 생각할 때 생각보다 밸류가 높은 그런 투자라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팔로워들한테 특별히 피해를 끼치지 않으면서 동시에 B2B적으로 나라는 사람의 밸류를 굉장히 높일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핵심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은 나도 출간을 할 수 있을까? 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죠? 자, 저희 같은 경우는 팔로워가 5,000명일 때 출간 제안을 한번 받았고 10,000명이 됐을 때 출판사 3곳에서 출간 제안을 받고 그 이후에 한 3곳, 4곳 정도가 돼서 총 한 10곳 가까이에서 어떤 출간 제안을 받았는데요. 제가 이제 출간 제안을 받았던 게 한 10,000명, 20,000명 요 즈음이라고 보면 만약에 우리가 팔로워 수만 가지고 그 뭔가 책을 낼 수 있다. 요렇게 뭔가 쉽게 생각을 하면 사실 그 공식은 맞지 않아요. 왜냐면 이번에 저희 포럼 오시는 분도 그렇지만 모든 인플루언서가 책을 낼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가 깨달아지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계정을 어떻게 운영하시느냐에 따라서 뭔가 출간을 할 수 있는 계정처럼 보이게 되는 법도 따로 있다라는 거죠. 결국은 뭔가 이 계정을 출판사에서 여러분들 계정을 딱 봤을 때 여기는 출간을 한번 해도 되겠다라는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이제 제가 출간 업계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면서 굉장히 뭔가 확실하게 알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 출간을 한번 해보고 싶다. 나도 내 책을 한번 내고 싶다. 내가 자비 출판하는 거 막 1,000만 원 이렇게 내서 자비 출판하는 거 말고 진짜 출간 제안을 받아서 뭔가 해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몇 가지 기준이 필요한데 조건이 필요한데 첫 번째는 여러분만의 컨텐츠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컨텐츠가 뭔가 너무 뻔하거나 혹은 이미 있거나 이런 것이어도 괜찮지만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뭔가 컨텐츠의 제작 크리에이터로서 뭔가를 제시할 수 있는 역량을 계정 안에 담고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글을 조금 많이 써 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사진 중심으로 가신 분들이 출간 제안을 받기가 되게 어려우세요. 그런 이유는 출판사 입장에서 이 계정으로 운영하는 사람이 뭔가 신뢰도 있고 팔로워도 많아 보이지만 뭔가 출간을 제안했을 때 이 사람이 글을 쓸 수 있나? 라는 것들을 좀 1차적으로 증명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찐팬 비율이 높아야 돼요. 뭐 이거는 공구나 뭐 다른 비즈니스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찐팬 비율입니다. 자, 이 찐팬 비율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팔로워는 그냥 이렇게 겉으로 보이는 어떤 뭔가 유형의 무언가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페이서스도 8만 명이 마치 다 이렇게 있는 것 같지만 8만 명 안에 그 안에 정말 또 핵심 멤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원이 있어요. 이들이 진짜 찐팬인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찐팬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찐팬들은 여러분한테 뭔가 지금 이렇게 하트를 막 이렇게 남겨주시는 것처럼 뭔가 하트가 담긴 어떤 댓글을 이렇게 남겨주신다거나 뭐 DM으로 뭔가 소통을 한다거나 실제로 봤다거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일반 사람들이 하는 것보다 한층 더 깊고 높은 수준의 뭔가를 해냅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제 인플루언서가 어떤 거를 제공을 하든 관심을 가져요. 구매할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찐팬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출판사 쪽에서는 여기 계정은 찐이구나, 여기 계정은 진짜 괜찮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출판사가 외부에서 우리가 인사이트를 볼 수 없는데 외부에서 여기에 찐팬 비율이 높구나라는 걸 판단하는 기준은 결국 좋아요 수가 아니라 댓글이에요. 댓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댓글에 좋은 반응이 나오려면 실제로 그 찐팬들이 우리 쪽 그 컨텐츠에다가 댓글을 찐의 마음으로 뭔가 달아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평소에 찐팬 관리를 어느 정도 해야 되겠고 찐팬을 만들 수준의 뭔가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찐팬에 대해서 제가 한 발자국만 더 들어갈게요. 여러분들 어떤 계정, 여러분도 아마 많은 계정을 팔로우하고 계실 텐데 이렇게 어떠한 계정을 보다가 와 여기 진짜 좋다라고 하고 팔로우를 누르고 고정적으로 그 계정을 이제 찾아가시게 되는 그런 경우에는 일단 몇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거기서 제공하는 정보와 콘텐츠가 굉장히 유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한테 도움이 돼야 돼요. 이거는
뭔가 너무 의미 있다 이런 식이 아니라 그냥 깨끗하게 베네핏이 돼야 돼요. 이거 나한테 필요했고 이거 되게 좋은 것 같아. 이거는 나한테 유용성이 있어. 효용성이 있어. 그렇게 하기 때문에 내가 팔로우하는 거야. 라는 어떤 베네핏 중심의 유용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예요. 여러분 계정이 갖춰야 되는 것도 이렇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계정이 되어야 된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두 번째는 뻔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인스타그램은 마치 뭔가 집들이 다다다다닥 붙어 있는 것 같아서, 아니 내가 맛집 리뷰를 하는데 옆에 있는 맛집 리뷰하는 애보다 내가 특별할 게 없는데 뭐하러 걔네가 나를 찐팬으로 삼겠어요. 누가 그런 찐팬이 되고 싶겠어요. 뭐 쉽게 말하면 BTS가 춤을 추는 정도가 다른 아이돌 수준 정도밖에 못 추는데 뭐 특별함이라는 게 없는데 왜 내가 BTS의 팬이 되겠냐는 거죠. 여러분들 계정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계정이 뭔가 옆집 혹은 다른 계정과 비교했을 때 뭔가 조금 차별성이 있고 특별한 무언가가 돼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저희 IG 브랜딩 코리아 계정에서 한번 다른 사람 거 뺏기지 말라고 그렇게 했던 게, 내 거 페이서스 거 뺏기지 마세요, 이 메시지를 던지는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물론 요즘 너무 많이 뺏겨가지고 뭐 다 쫓아다닐 수도 없지만 그걸 뺏기지 말라는 이유는 뭐냐면 핵심적으로 너한테 도움이 안 돼요. 자기 개발 계정으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는데 남의 컨텐츠 갖다가 뺏겨두면은 그걸 출판사에서 모를 것 같아요? 다 알아요. 출판사에서는 인스타그램을 실제로 자기들이 키워요. 그렇기 때문에 컨텐츠를 다 보고 있어요. 그리고 컨텐츠 안에서 누가 이 컨텐츠를 주도하고 있고 리딩하고 있고 좋은 컨텐츠를 뽑아내고 있는지, 소위 말해 창의적인 활동들을 누가 하고 있는지 출판사는 다 알고 있어요, 웬만하면. 그렇기 때문에 뺏기면 안 되고, 뺏기지 않는 것이 좀 힘들어도 나만의 차별성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이 출간을 하고 싶고 뭔가 나만의 컨텐츠로 책을 내고 싶은 그런 어떤 니즈가 있으시다면, 어떤 여러분이 가진 컨텐츠가 누군가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는 컨텐츠여야 된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게 여러분이 뭔가 스스로 연구해서 나온 결과물이어야 된다. 이런 겁니다. 조금 이야기가 많이 이제 좀 딥하게 들어가지만 여러분들 계정에서 뭔가 컨텐츠를 만드실 때, 차별성을 만들어 가실 때 되게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 하세요. 힘들어 하신다는 거죠. 자, 이거를 제가 조금 해결을 해드리고 다음 이야기로 좀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컨텐츠 만드실 때 뭔가 새로운 걸 해야 됩니다, 차별성을 넣어야 돼요 라고 했을 때는 일단 내가 바닥부터 다 만들어야 된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잘 들어주셔야 돼요. 내가 바닥부터 뭔가 다 만들어야 된다, 그런 게 아니에요. 저도 물론 바닥부터 만드는 경우가 있지만 그거는 아마 10개 중에서 2개 정도, 3개 정도, 요거밖에 안 됩니다. 그럼 대부분의 것들은 기존에 있는 것들을 활용한다 라고 보는 게 맞아요. 자, 그러면 기존에 있는 것들을 활용할 때 왜 똑같은 걸 봤지만 뭔가 페이서스만의 특별함으로 전환시킬 수가 있었냐면, 내가 뭔가 글을 읽었을 때 내가 보는 관점이라는 게 있고, 그 관점을 바탕으로 내가 바라보는 세상이 있고, 그 바라보는 세상에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나만의 무언가 어떤 생각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것들을 스스로 요리해서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세상에 진짜 해 아래 새로운 거는 없어요. 다 이미 있는 겁니다. 그 사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만의 관점을 잘 넣어주는, 소위 말해 믹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섞기의 개념이라고 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기존 컨텐츠를 새로운 것들로 탈바꿈시키는 어떤 에디토리얼적인 관점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바라보는 관점이 컨텐츠 안에 같이 들어가 줘야만 뭔가 여러분만의 고유한 컨텐츠로 새롭게 재탄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뭐 철학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자기 개발을 봐도 철학적 관점에서 보게 된다,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심리를 잘하는 사람들은 자기 개발을 보면 심리적으로 이것들을 풀어낸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이 가진 어떠한 프리즘이라는 장막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컨텐츠가, 인사이트가 흘러간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바닥부터 뭔가 올려야 된다라는 중압감에서는 조금 벗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서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것은 나만의 브랜드를 만들어서 돈을 번다. 그 다음에 공동 구매를 진행을 해서 외부 브랜드랑 협업을 한다. 그 다음에 출간을 한다. 이런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여러분들 흔히 많이 아시는 게 이제 협찬이죠. 협찬. 네. 협찬에 대한 어떤 오늘 또 이제 비밀을 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협찬을 받으실 때 협찬은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제품을 협찬을 받는 거, 그 다음에 제품을 협찬 받음과 동시에 이 협찬에 대한 광고비도 받는 거,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보통 한 몇천 명 단위에서는 사실 광고비를 받으면서 또 동시에 물품까지 협찬을 받는 거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업체 입장에서 봤을 때 뭔가 쉽지 않아요. 의외로 뭔가 제품을 주고 돈까지 주면서 홍보를 하기라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협찬을 만약에 중심으로 뭔가 계정을 키우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의 시간이 투자된 거 대비해서 굉장히 수익을 많이 얻기는 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뭔가 협찬을 받을 수 있겠지. 물론 저희는 협찬을 많이 이렇게 좀 들어오는 편이에요. 근데 책도 가려서 봤습니다. 이 책이 진짜 괜찮은 책인지 읽어보고 괜찮으면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검수 과정까지 한다고 보면 협찬은 결국 벌 수 있는 돈에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브랜드 어떤 성장의 목표가 절대로 협찬이 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협찬을 많이 받는 것도 괜찮아요. 그냥 인스타그램 자체가 재밌어서 하다 보니까 협찬도 받으면 공짜처럼 느껴지시겠지만 사실 거기에 투자된 시간과 굉장히 다양한 이제 부분들을 생각을 하면 사실 시간 대비로 뭔가 협찬은 좀 돈이 많이 되지는 않습니다. 어마어마한 협찬이 아닌 바에는, 그죠? 그래서 협찬은 뭐 그냥. 네. 그리고 또, 네, 협찬 수익하는 뭐 교통비, 커피값 정도라고 그냥 생각을 해주시고 가볍게 그냥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저희가 할 수 있는 가장 쉽게 수익화를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전자책이죠. 전자책. 정말 유튜브에 가셔서 전자책 쓰는 법, 이런 걸 검색을 해보시면, 5분 만에 전자책 쓰는 법, 이런 내용들도 정말 많습니다. 전자책은 정말로 말 그대로 쉽게 쓸 수 있어요. 하지만, 전자책도 좀 조심스러운 이유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전자책을 이렇게 뿌리고 계십니다. 크몽에서도 판매를 하시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자기 개발 계정들 보면서 전자책 파는 분들 보면은 참 안타깝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 시중 나가서 교보문고 가면 책 한 권 사면 한 15,000원 한다는 거죠. 근데 자기 전자책을 15,000원, 20,000원에 이렇게 팔아요. 자기 개발 서적에서. 근데 그거 여러분들 팔로워가 5,000명이라고 봤을 때, 10,000명이라고 봤을 때 많이 사봐야 그렇게 많이 사게 되지 않고, 벌어봐야 한 번에 200만원? 300만원? 이 정도가 끝입니다. 이거를 가지고 또 다시 뭔가 계정에서 홍보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정말 그 달에만 번 거예요. 그 다음 달에도 번다? 아니에요. 이미 그리고 고객을 한번 뽑아 먹었기 때문에 계정 성장도 좀 느려지기도 하고, 전자책이 그렇게까지 돈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자책은 쉽게 시작할 수 있고, 물론 전자책도 쉽게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전자책 같은 경우도 그렇게 크게 돈이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제안하는 오히려 좀 계정 자체를 성장시키는, 계정의 브랜딩을 강화시키는 방법으로 이 모든 것들을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결론이에요. 여러분들 수익화의 방법은 정말 많은 것이 있지만 우리가 흔히 보는 협찬, 전자책 이런 것들은 웬만해선 큰 돈이 되지 않습니다. 그 달에 200만원, 300만원 벌었다 하더라도 사실 정말 저희처럼 자체 비즈니스를 운영하거나 아니면은 책을 출간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들어오는 돈을 비교하면 사실 진짜 정말 작은 돈이에요. 왜냐면 실제로 그렇게 했을 때 들어오는 돈이 훨씬 더 많고 훨씬 더 안정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 계정, 지금 이 내용을 보고 계신 100명의 이제 시청자 분들께서는 여러분들 계정의 브랜딩에 좀 힘을 쓰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브랜딩에 대해서 제가 짧고 굵게 좀 소개를 할게요. 여러분들 유명세는 브랜딩이 아니에요. 그러면 범죄자도 브랜딩이 된 거라고 이야기 많이 하죠, 제가. 여러분들 유명세가 브랜딩이 아니기 때문에 브랜드라는 것은 일단 고객이 있어야만 이 말이 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브랜딩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가진 인지도를 바탕으로 몸값이 이렇게 새겨지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팔로워들에게, 고객한테 신뢰를 줄 수 있는 존재냐 아니냐가 퍼스널 브랜딩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역할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협찬을 받건 전자책을 쓰건 이 모든 방식은 여러분들이 고객들을 위해서 제공하는 일종의 서비스가 돼서, 오히려 전자책을 만약에 쓰신다면 너무 힘들이지 마시고 가볍게 써주세요. 여러분들만의 노하우 한두 개만 담아서 그거를 여러분의 브랜딩을 강화하는 요소로 무료로 뿌리세요. 여러분들 그거 9,900원, 15,000원 이렇게 애매한 돈 버셔봐야 나중에 여러분들 진짜 돈을 버는 수익할 때 그거 장애물 됩니다. 제가 진짜 장담할 수 있어요. 애매하게 고객한테 한번 돈을 타먹은 사람들은 나중에 진짜 수익화를 할 때 되게 애매해집니다. 한번 수익화를 할 때 큼직큼직하게 하시는 게 훨씬 낫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전자책은 차라리 배포하시고 그 전자책을 통해서 고객들과 소통하고 고객들을 도와주는 용도로 뭔가 쓰시거나, 아니면 최소한 전자책을 주면서 이메일이라도 수집을 해서 여러분이 중요한 정보, 뉴스레터를 뭔가 보내면서 또 동시에 홍보도 같이 할 수 있는 채널을 확보하시는 게 훨씬 낫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 팔로워들은, 이게 되게 당연한데 이 말을 하는 것도 웃기지만, 여러분이 갖고 있는 팔로워들은 지갑이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팔로워들은 여러분을 사랑해주기로 결정한 소중한 고객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돈으로 보면 그들도 여러분을 돈으로 보고, 그렇게 돈으로 보고 돈으로 보는 관계는 항상 애매한 관계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친구가 나를 이렇게 뭔가 돈을 뽑아먹을 수 있는 사람으로 보면 되게 기분 나쁘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객을 뭔가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진짜 있다면 고객들도 그걸 느끼게 되고, 그리고 그게 진짜 유의미한 관계가 돼서 진짜 좋은 관계가 되면 이 사람을 정말 믿기 때문에 이것도 사주고 저것도 사주고 이것도 사줄 수 있어요. 고객은 마음만 먹으면 여러분한테 막 선물도 보내줄 수 있는, 팬심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근데 고객들을 소중하게 대하지 않으면은 당연히 고객들도 여러분을 소중하게 대하지 않고 순식간에 떠나버리게 돼서 계정 전체가 이렇게 가라앉게 됩니다. 진짜 침몰하는 배처럼 가라앉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강의 들으시거나 혹은 이전에 강의 들으셨던 분들한테는 제가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1만 이전에 수익화하려는 생각을 가지면은 너 망한다라 그래요. 그리고 고작 1만 키우려고 인스타그램을 그렇게 열심히 했다고 하면은 그거는 잘못된 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모든 분들, 여기 계신 분들 마찬가지예요. 이 말이 재수없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꾸준히 하시면 1만 팔로워는 다 찍으실 수 있으세요. 1만 팔로워를 찍지 못하시는 분들은 이유가 있어요. 컨텐츠가 조금 더 약하다거나, 여러분의 어떤 마인드셋 자체가 뭔가 수익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거나, 이런 식으로 진정성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거나 다 이유가 있습니다. 계정이 죽었거나 새로 키워야 되는데 아직까지 붙잡고 계신 분들도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진짜 괜찮은 컨텐츠로 진짜 괜찮은 사람이 진짜 괜찮은 말을 한다면 그 계정은 자연스럽게 성장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고객들은 지금도 정말로 괜찮은 곳을 항상 찾아 헤매고 있어요. 계속 탐험하고 있어요. 그럴 때 여기가 안전한 공간이야, 여기 되게 유용한 공간이야 라는 메시지를 전해만 주면 여러분들의 공간에 정말 어마어마하게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100% 에너지가 여러분에게 있다고 생각했을 때 제가 저희 이제 수업 들으시는 분들한테는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쓸데없는 짓거리 하지 말고 컨텐츠에 집중해라. 고객한테 어떠한 메시지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잘 전달할지를 고민해서 그들한테 줄 수 있도록 뭔가 다 혜택을 뿌리라는 거죠. 그래도 그렇게 다 줘도 역량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쵸? 이게 되게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작정하고 줘도 여러분들이 진짜 잘 될지 안 될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줬을 때 뭔가 그만 주세요 라는 말을 들을 수준이 되면 그렇구나 하는데 대부분 분들은 내가 진짜 전격적으로 다 줘서 내가 세상에 한번 증명을 해야지 라고 생각을 안 하시고 뭔가 전력을 다하지 않아요. 고객한테 다 안 줘요. 근데 고객 입장에서는 다 받아보아야 얘가 찐이구나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킬링 컨텐츠가 이제 일에서 나오는 겁니다. 고객한테 다 주려는 마음을 가지고 여기다가 꽉꽉 눌러가지고 왜 우리 그 인심 좋은 아줌마처럼 밥 꽉꽉 눌러가지고 막 이렇게 주면 이 아줌마는 뭔가 장사의 어떤 마인드가 됐네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그런 느낌을 여러분들 팔로워가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꽉꽉 채워주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그 꽉꽉 채워진 것 때문에 여러분들 계정 푹푹 큽니다. 대부분 단기간 안에 굉장한 성장을 이루신 분들은 고객한테 어마어마한 양의 밸류를 제공해 본 적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진짜로 그렇습니다. 뭐 한 달 안에 10,000명을 키웠다, 20,000명 키웠다, 막 이렇게 요즘 홍보 보면 많이 나오죠. 뭐 강의 홍보할 때 뭐 저는 한 달 안에 뭐 얼마를 키웠어요,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장담컨대 그거 다 뻥이에요. 왜 뻥이냐고 하냐면 한 달 안에 키우고 2달 안에 키우면 뭐 합니까? 그러고 나서 제자리 걸음인데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프를 또 보셔야 돼요. 그래프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간다라는 거죠.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왜 그래프가 그렇게 되냐면 제가 말했던 것처럼 고객한테 컨텐츠를 제공을 함으로써 뭔가 유용한 사람이 되는 것을 포기하고 쟤네를 지갑으로 봐서 뭔가 이렇게 꺼내 먹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멈춰버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이 강의를 보시고 뭔가 공감이 되시는 부분이 있다면 제가 정말 숙제같이 하나 드리고 싶어요. 지금부터 정말 딱 30일만 지금 며칠이야? 24일이죠. 정말 딱 9월 말까지만 여러분들 뭐 수익이건 홍보건 내 브랜드 인지건 그런 거를 깨끗하게 잊으시고 내 팔로워들이 원하는 것은 뭘까? 그리고 그들한테 내가 무엇을 제공해야 그들이 좋아할까? 그리고 그들에게 그것들을 제공해보는 거죠. 딱 30일만 해보세요. 여러분들 계정의 성장이 안 할 수가 없고요. 여러분들의 애티튜드가 팔로워를 대하는 마음가짐이 바뀌게 되면은 그들이 여러분들 계정에다가 정말로 소중한 댓글들을 남기기 시작하는데 이게 B2C로는 별 의미가 없어 보여도 B2B적으로 그것들을 측정하고 판단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한 가치를 가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찐팬 비율 늘리고 뭐 수익화도 다 좋아요. 근데 일단 제가 생각할 때는 2만, 3만, 4만 이렇게 많이 키우신 다음에 하시는 게 한 번에 돈을 확실히 많이 버실 수가 있습니다.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지금 수익화를 하면 매달 50만 원씩 번다고 쳤을 때 내년 6월까지만 참으면 내년 6월에는 400, 500씩 벌 수 있는 거예요. 굳이 50만 원 때문에 내가 아둥바둥 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그 생각보다 고객들의 반응을 측정하는 것도 되게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에 집중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돈을 많이 버실 수 있는 이후에 집중하시는 게 맞아요. 제 얘기 하나만 하고 끊을게요. 제가 처음에 1만, 2만을 찍었을 때 수익화에 대한 강렬한 유혹이 있었어요. 수익화에 대한 강렬한 유혹이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뭔가 제가 됐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인 거죠. 자, 그런데 그 당시에 제가 출간 제안을 받았다고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자, 출간 제안을 받고 나서 어느 날 밤에 그냥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럼 잘 보세요.
출간 제안을 했던 출판사 입장에서 출간 제안을 했던 이유는 팔로워가 많아서 1차 관문을 통과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렇게 1차 관문을 통과할 수 있었던 건 팔로워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페이서스 코리아의 밸류, 기본 밸류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1차적 밸류 측정은 팔로워 수에서 온다. 이렇게 결론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가진 팔로워 수에서 여러분들 계정의 가치, 소위 말해 기업 가치 같은 그런 어떤 계정의 가치가 1차적으로 판단이 끝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팔로워, 그 다음에 찐팬을 통한 댓글, 뭐 이런 부분들을 좀 B2B적 관점에서 측정할 만한 것들을 조금 가다듬으시고 한번 계정을 한번 훅 키워두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1만 정도 넘으면 어디 가서든 나의 한 만 얼마 정도 있어. 이 정도는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생각하는 가장 돈을 많이 버는 어떤 투자처는 바로 브랜딩입니다. 여러분들 자체를 브랜딩 하셔야 되고 여러분들 계정을 브랜딩 하셔야 돼요. 브랜딩이 아니라면 뭔가 어렵다면 여러분들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인스타에서 성장을 하셔야만 여러분들을 믿고 가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고 그 믿는 사람들이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돈을 내게 될 거예요. 어떤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돈을 벌고 싶으시다면 만약에 뭐 몇백, 뭐 몇천, 5, 6천 요 정도라면 여러분들 눈 딱 감고 한 2, 3만까지는 키우시고 그 뒤에 수익화를 고민하시는 게 훨씬 수익적으로도 낫고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훨씬 나은 결정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 계정 같은 경우는 좀 뭐 수익에 대해서 공개를 하는 계정은 아니에요. 제가 그런 걸 선호하지도 않고 다만 제가 많이 벌어 보니까 이게 맞아요. 네, 그래서 뭐 숫자를 이야기할 수는 없으나 어찌됐건 뭔가 제가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이 한번 믿고 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자체 비즈니스를 통해서 뭔가 하시게 되면 그 뒤로는 또 많은 것들이 수월해집니다. 그리고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있으시면 뭐 언젠간 제가 만나서 비즈니스적으로 어떻게 펼쳐낼 수 있는지 또 이야기도 할 수 있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어쨌든 인스타그램에서 수익화 같은 경우는 여러분의 어떤 그 브랜드의 인지도와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고, 네. 제가 이제 요즘 읽고 있는 책이 요 책이에요. 이제 요거는 여정 작가님이, 그 인스타그램에 여정 작가님 아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여정 작가님이 그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저도 같이 좀 읽게 됐고 이 책 너무너무 좋아요. 그리고 실제로 유명한 브랜드들, 유명한 CEO들이 어떻게 개인을 브랜딩하고 왜 그들의 몸값이 높은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한 내용은 사실 저 책에서 읽고 제가 또 굉장히 깊게 느낀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실제로 뭔가 돈을 번 것을 차치하더라도 뭔가 마케팅의 구루가 또 이야기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퍼스널 브랜딩의 세계에서는 인지도와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어쨌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잘 준비를 해서 퍼스널 브랜딩 클래스를 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에 있는 퍼스널 브랜딩 구루들이 소위 말해 한 5명 정도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쓴 책을 제가 지금 읽고 있는데 그거를 정리가 되는 순간 제가 강의를 열어서 노하우를 또 다 전달을 드릴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이 이래서 그런 거구나, 이래서 그런 거구나, 뭘 해야 되는구나, 뭘 하지 말아야 되는구나 이거를 인지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어쨌건 결론은 여러분들 쓸데없이 애매한 수익화해서 팔로워랑 인지도랑 신뢰도 까먹지 말고 여러분들만의 뭔가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만의 뭔가. 아시겠죠? 그리고 게리 바이너척도 똑같은 소리 합니다. 저는 진짜 막 한탄이 나와요. 왜 세계에서 1등으로 잘하는 애가 하지 말라고 하는데 왜 하냐는 거죠. 애매한 돈을 위해서 뭔가 인스타를 하신다면 차라리 그냥 재밌게 하세요. 그러면 속이라도 편하지. 그죠? 자, 제가 책 제목만 좀 써드릴게요. 자, 필립 코틀러의 퍼스널 마케팅. 네, 저도 뭐 새 책으로 사지는 않았고 중고로 구입을 했고 이제 요즘 한창 읽고 있는데 뭐 너무 좋습니다. 네, 퍼스널 브랜딩은 또 어나더 월드예요. 정말로 어나더 세계예요. 제가 국내 브랜딩 책 많이 읽어봤는데 솔직히 말하면 진짜 별로예요. 진짜 별로예요.
너무 아쉽지만 너무 별로예요. 유튜브도 너무 아쉽지만 별로예요. 네, 인스타는 당연히 별로예요. 그리고 진짜 좀 그런 게 되게 애매한 분들이 자꾸 퍼스널 브랜딩 강의하시는데 전 진짜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제 주변에 몇만 되시는 분들도 브랜딩에 고심을 하고 계신데 3, 4천짜리들이 뭔 브랜딩 강의를 한다고 키워보지도 않고 네, 진짜 공부를 몇 개월씩 해도 브랜딩 강의를 런칭할까 말까 하는데 그만큼 국내에 허수가 많아요. 여러분들 SNS 계시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삼각형이라고 보시잖아요. 우리나라 안에서 강의를 하는 사람들, 인스타그램을 한다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다 중급 아래들이 꽉 차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10만을 만약에 끝으로 봤을 때 한 1만 미만들이 정말 바글바글 합니다. 여러분들 1, 2만을 제가 넘겨오시라고 하는 이유는 거기서부터 중급이 열려요. 중급이 열리면 그 뒤는 한산합니다. 1만 넘는 사람들 중에서 조금 괜찮게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재밌는 건 그 아래 1만 미만들 가보잖아요. 그러면 내가 제일 잘해, 내가 최고야, 내가 제일 잘해, 나 이런 것도 했어, 저것도 했어 막 자랑을 해요. 1만 넘잖아요. 자랑을 안 해요. 왜냐면 본인 브랜딩도 쉽지 않은데 내가 누굴 가르쳐라는 겸손함이 찾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진짜로 정말 좀 다 키워서 한 1만 정도 다 넘겨오셔요. 지금 120명 정도면 할 수 있어요. 네, 진짜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되게 큰 데 가서 제 강의 커리큘럼 보여주면 이걸 어떻게 다 배우냐고 막 그런데 그럴 수준으로 뭔가 레벨을 쌓으셔야 되고 그 정도가 돼서 뭔가 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제가 퍼스널 브랜딩 강의를 런칭하는 날에는 정말 전 세계에 있는 유명한 책들을 다 읽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정말 확실한 브랜딩의 가이드를 잡아드릴 수 있을 정도로 딱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제 성향이에요. 저는 전문가라는 말을 잘 안 믿어요. 뭐 누가 누구랑 했고 이것도 안 믿어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국내에 있는 내용들은 다 고만고만해요. 그리고 지금 50대, 40대 중후반 이상들은 전 세대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현재 브랜딩에 도움이 될지 안 될지 그건 모르는 거예요. 알고리즘이 바뀐 것만 1년만 해도 여러 번 바뀌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뭔가 그들 막 이랬대 그런 말 하지 마시고 차라리 내가 그냥 하자. 내가 뭔가 공부를 해서 내가 전문가가 되자. 차라리 그런 마음가짐으로 스스로 공부를 하시게 되면 훨씬 더 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얘기는 마치 주식 같은 거랑 비슷해요. 옆 사람이 이 종목 좋대 해서 하는 거 말고 내가 직접 공부해서 가는 게 가장 정확하겠죠. 네, 뭐 인스타그램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브랜딩도 다른 사람 말들 그런 거 말고 정말로 내가 공부해서 그리고 진짜 믿을 만한 어떤 근거가 있는 그런 것들을 하면 좋겠어요. 알겠죠? 어쨌든 저는 여러분들이 좀 뭔가 진정성 있게 계정을 키우시기를 바래요. 뭐 오늘은 또 어떤 작가분 봤는데 자기가 기버래요. 본인이 기버인데 기버라는 말을 본인이 직접 말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 좀 진짜 좀 진정성 있는 계정들이 되면 저는 거기서 폭발적인 성장이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일 촬영이 있어가지고 또 이렇게 글 쓰는데 그래요.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라고 하면 솔직히 앞에 얘기한 것처럼 내가 기버가 되고 싶은데 그 기버라는 것을 말하지 않고 그냥 기버로 살았기 때문에 빠르게 성장했다. 이게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뭔가 내 입으로 뭔가 자랑하는 거 말고 정말 그런 사람이 되면 그 팔로워들 다 느낍니다. SNS라서 꾸며낸다? 아니에요. 인간은 영물이라 다 압니다. 네. 기버, 베푸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뭔가 여러분들이 특별한 것들을 제공할 수 있고 이제 좋은 선한 영향력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오늘은 수익화에 대해서 알아봤고 결론은 여러분들한테 투자하셔야 되고 신뢰를 얻으셔야 되고 인지도를 얻으셔야 되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몸값이 엄청나게 상승하게 된다라는 이 필립 코틀러의 퍼스널 마케팅과 또 저의 개인적인 경험과 이런 것들을 보면서 진짜 돈이 되는 거는 5만 이후부터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 마음가짐으로 한 달 동안 정말 내 팔로워들을 위해서 좋은 컨텐츠를
지속적으로 제공해보자. 딴 마음 품지 말고 정말 100%의 마음을 컨텐츠 제공에다가 한번 쏟아보자.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장담컨대 그거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00% 있습니다. 꼭 믿고 컨텐츠에 힘을 주세요. 그리고 킬링 컨텐츠를 만드세요. 네, 그러면 고객들이 여기는 뭔가 다르다. 여기는 뭔가 진심이 느껴진다. 다 있습니다.